평형상수는 말이야 얘들아, 온도가 변하면 상수도 변해.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평형이동에서. 그런데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 값은 역수값이라. 왜? 반농이 생농으로 바뀌고 생농이 반농으로 바뀌는 그런 형국이잖아. 둘이 곱하면 1이 된다는 거하고, 개수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앞에 개수가 2분의 1로 줄게 되잖아? 그럼 모두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제곱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루트 값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2분의 1승 안에를 제곱을 하면 원래 평형상수랑 똑같아질 수 있다. 알았어? 개수가 바뀌면 평형상수도 바뀐다는 거야. 요거 무슨 얘기냐? 봐라. K는 4분의 1인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얘를 쓰면 질소의 몰농도, 수소의 몰농도에 3승, 요거 분의 암모니아의 몰농도 제곱이 이거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2분의 1로 줄였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개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질소 몰농도가 2분의 1제곱, 수소 몰농도가 2분의 3제곱, 암모니아가 1. 그럼 이거 얼마 나오겠냐는 거지. 이거 루트 씌우면 되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 그지?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제곱해서 4분의 1 나오면 이거 2분의 1이면 되잖아. 그쵸? 이런 얘기예요. 개수가 바뀌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건 불가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개수는 항상 간단한 분수비나 정수비가 돼야 돼요. 이럴 경우는 불가하지만 이렇게 바뀌면 16분의 1이 돼요. 제곱으로 바뀌니까. 아시겠어요? K가 준다. 이런 얘기죠. 알았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이고, 다음.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잘. 그래프를 잘 보자. 거기 값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농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 그래프는, 이게 반응물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라, 평형이 진행되면서, 요 색깔 있죠? 요게 반응물이고, 요 색깔이 생성물인데, 보니까 생성물이 훨씬 많아지고, 반응물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K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큰 형국이잖아요. 맞죠? 1보다 크면 무슨 반응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정반응 우세.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거 보세요. 얘는 평형이 도달하니까 반응물이 더 많고 생성물이 줄었잖아요. 그럼 무슨 반응 우세한 상태에서?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반응 지수라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봐봐요. Q라고 불리우는 반응 지수는, 잘 봐요. 평형 상수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보세요. 현재 농도를 대입한 값이 바로 반응 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평형 농도를 대입한 것이 평형 상수예요. 그럼 여러분 평형 상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알았습니까? 얘를 잘 보라고요. 반응 지수를. 알았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평형상수는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잖아요. 얘는 항상 일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거죠. 평형상수가 몇이든 간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거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반응 지수가 1해버리면요, 여러분. 반응 지수가 1해버리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애예요. 맞죠? 그러면
위에가 생농이야 반농이야? 생농이고 아래쪽이 반농이잖아.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 아니니? 그잖아. 근데 얘가 되려면 잘 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고 정반응이고 어차피 반농에서 생농으로 가는 거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역반응이잖아. 생농에서 반농으로 오는 거니까 어느 반응이 진행이 돼 얘가 되겠냐는 거야. 당연히 이게 활발해야지. 그래야 분모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커지고 맞니?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작아져야 여기 파란색분에 파란색이 요거랑 비슷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니? 알았어? 그래서 봐라. 결국 K보다 Q가 크면 이거야. Q가 크다는 건 머리가 크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분수값이 머리가 크니까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고 K보다 Q가 작다 그러면 하체가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 하체 비만. 그럼 무슨 반응 오세? 정반응이 우세돼. 이 얘기가 여기. 자, 여기 무슨 얘기라고? K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컸구나. 그럼 정반응 오세. K보다 크다는 건 머리가 크네. 그러면 역반응 오세. 이런 얘기라고. 이해 갔니? 그래. 그걸 요렇게 나타낸 거야. 자, 보세요. K보다 Q가 작어. 하체 비만. K보다 Q가 커. 쟤도 이거야. 하체가 크면 분모가 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고 머리가 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를 봐라. 이게 시간이면 여기를 K로 잡는 거야. 얘는 시간이 지나도 K 값은 어떡하냐?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Q가 이래버리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얘가 돼야 되거든. 이렇게. 맞지? K보다 Q가 크다는 건 머리가 크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Q가 이렇게 밑에 작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하체 비만이잖아.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K하고 같아진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대두 하체 비만. 이것만 기억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엑스타이즈 5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K가 1.2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분의 12.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구나. 왜? 생성물이 12로 많잖아요. 반응물 10보다. 같은 온도에서 여러분, 요게 중요한 얘기인데 10리터란 얘기는 여러분, 얘가 몰농도거든요. 4단원에서 배웁니다. 기준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예요. 근데 얘가 10리터라고 했으니까 10리터에 1몰이 있는 애는 몰농도로 따지면 몇 몰이다? 0.1몰 농도고, 수소는 4몰 있으니까 1리터면 0.4몰 있는 거고, 암모니아 0.4가 있는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알았어요? 뭐가? 지금 현재 농도가 평형이 아니에요. 현재 농도가. 그럼 우리가 1번을 구할 수 있죠. Q를 어떻게 구한다? 평형 상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질소의 몰농도, 수소 몰농도의 3승, 암모니아 몰농도의 2승인데 여기다 현재 농도를 대입한다. 얘가 10분의 1몰 농도고요. 수소는 10분의 4몰 농도가 3승. 얘는 10분의 4몰 농도가 2승. 그러면 몽창 지울 수 있잖아요. 100분의 4. 얼마입니까? 4분의 100에서 25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2가 커요? 25가 커요? 25가 크죠? 대두란 말이야, 대두.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입니다. 역반응 우세. 이해 갔나? 대두, 하체 비만. 이렇게 보고는 풀어, 그냥.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 그런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얘들아. 얘는 여기서 어떤 색깔일까? 빨간색. K보다 크잖아. 그지? K보다 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되는 꼴이구나. 결국 얘는 시간 지나면 누구랑 같아져? K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평형 이동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 단어는 약간 현실성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버법이라는, 우리가 1단원을 패싱하고 넘어왔잖아. 근데 거기서 한번 등장할 법한 그 시기거든요. 하버의 그 암모니아 합성법. 이걸 그가 어떻게 이용해서 이걸 찾아냈는지, 암모니아 합성을 어떻게 이뤄냈는지를 보여주는 단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형을 지금부터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평형을 깨겠다는 얘기죠. 평형이 깨지면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우리가 평형이 깨졌다는 걸 뭘 보고 방금 전에 배우고 왔어요? 반응 지수요. 그게 깨진 거예요, 평형이. 근데 얘는 어차피 누구로 와요? 평형값으로 올 거 아니에요, K값으로.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한지 떴잖아요. 그게 평형이 깨지는 거고 평형이 이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면 우리는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 이 생성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지, 경제적인 것으로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실험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론과 실험은 다르잖아요, 현지 상황은. 예를 들어서 압력이 높을수록 얘가 잘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압력을 계속 높였다간 돈이 엄청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 요 선 정도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얘가 나오는 값어치가 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셨어요? 그럼 뭘 이용하겠다? 르 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하면서 찾겠다. 자, 화학평형은 여지껏 왜 이동했냐는 겁니다. 왜 이동했느냐. 보세요. 평형 상태에서 우리는 농도, 온도, 압력이 변하면 그에 따라 농도들이 막 바뀌거든요. 현재 농도가. 그걸 뭐 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했다. 이게 르 샤틀리에의 원리로 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조건을 변화줬다. 농도, 온도, 압력. 그러면 평형이 깨진다. 새로운 평형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자신은 원위치로 회복한다. 자, 보세요.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반응계에서 이거 뭐냐? 이건 평형 상태에 있는 반응계라는 건 화학 반응식. 누가 공존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그 반응계에서 조건의 변화가 생긴다. 온도가 높아지든가 압력이 세지든가 뭐 반응물이 많아졌다, 생성물이 적어졌다,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줄이려는 반응으로,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야,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평형이야. 근데 반응물을 많이 넣어줬어. 이거 어떻게 변해야 되겠냐? 정반으로 가야지. 얘를 줄여야 되니까 정반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해 갔니? 갔어? 그럼 질문. 반응물 넣어주면 Q값은 커진 거냐, 준 거냐? 반응물을 많이 넣으면 Q값은? 하체 비만이야, 대두야. 하체 비만이지 반응물을 키웠다니까. 다시. 생성물을 많이 넣으면 대두지. 반농분의 생농인데 생성물이 많아졌으면 이걸 줄이려고 무슨 반응? 역반응이 이동한다. 다시. 지금 아리까리에서 또 물어보는 거야. 야, 반응물의 농도를 줄였어. 그러면 하체가 비만이 된 거야, 빈약해진 거야? 빈약해지면 역반응 우세해야지 하체를 키워야 되니까. 다시. 생성물의 농도를 줄였어. 머리가 줄었어. 다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정반응 우세.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게 Q라니까, Q.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았니? 농도의 변화를 주니까 그걸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Q였어. 반응지수 Q. 그래서 니들은 K값을 몰라도 지금 반농을 넣었어? 그럼 하체가 비만일 텐데 정반응 우세. 생농을 줄였어? 이거 머리가 줄었네? 키워야지. 정반응 우세. 이런 식으로 안다고 니들이. 알았어? 자, 농도와 평형이동의 해석이야. 우리 반응 지수 갖고 설명할게. 먼저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
하체 비만이야, 대두야? 하체 비만이잖아. 어? 다시 생성물의 농도 감소. 머리가 줄었네. 둘의 공통점. 정반응 우세. 그거야.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뭐야? 정반응이라니까 그게. 여기 갔니? 두 번째. 반응물의 농도 감소. 하체가 줄었어. 생성물의 농도 증가. 대두래.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해야 원래 값으로 돌아가겠지. 이해 갔어요? 자,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로 이걸 그대로 설명한다고. 반응물의 농도가 커졌어. 하체 비만. 생성물의 농도가 작아졌어. 이것도 하체가 상대적으로 커진 거 아니야. 원래 K값보다 작아진 거라고. 분모가 커졌으니까 K값보다 Q값이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지면 다시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그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반응물을. 그지?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반응물 농도를 줄였어. 하체가 줄어들었네. 그럼 커진 거잖아. 이 값이.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켰어. 이것도 커진 거잖아. 그럼 줄여야지. 역반응. 그래서 Q가 만약에 K보다 커져버리면 대두야, 대두. 그럼 줄여야 된다. Q가 K보다 작아져 버리면 하체 비만이라니까 정반응 우세. 이해 갔어요? 그걸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질문 잘 봐라. 얘를 요렇게 표현할게. 이게 누구냐?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이거 생성물이다, 암모니아. 여기 써 있잖아. 맞지? 얘는 뭐냐? 얘는 반응물이잖아. 수소잖아. 얘는. 여기 수소, 여기 질소구나. 여기 질소. 이해 갔니? 그런데 요거 평형이야. 일정하잖아. 여기서 누가 팍 튀었냐? 얘가 팍 튀었지.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팍 튀었다는 건 수소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반응물이 커진 거야? 생성물이 커진 거야? 반응물이 커진 거잖아. 그럼 Q가 작아진 거라고. 하체 비만이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해서 반응물은 줄고. 이해가냐? 반응물은 줄고 정반응 우세하니까 누가 커지는 거야? 생성물이 커지는 거야. 이때 수소는 얼만큼 줄었냐는 거야. 요 지점 꼭대기 지점부터 얼만큼 줄었냐? 3만큼 줄고, 얘는 1만큼 줄고, 얘는 2만큼 늘었다. 1대 3대 2로 얘들이 변하면 새로운 뭐에 도달했어? 평형에 도달했는데 보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수소의 농도만 변화를 줬잖아요. 수소가 여기 출발해가지고 커졌다 줄었는데 줄었을 때 얘하고 같냐고. 얘가 높다니까. 약간 높아요. 그래야 K가 안 변합니다. 얘랑 같아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K가 커져버리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처음 평형과 새로운 평형 둘은 K가 동일하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알았어요? K값이 안 변했다는 얘기죠. 지금 반응물의 농도를 키웠다는 건 하체 비만이다.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해서 K가 Q보다 작다. 요 얘기예요. 하체 비만이니까 Q가 K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이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봤죠? 노란색처럼 밑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K가 돼야 되니까 정반응 우세가 일어난다. 자, 이제는 누구를 첨가한 겁니까? 보세요. 이게 생성물인데 얘를 키웠어요. 이렇게 빵 키웠어. 그럼 대두. 머리가 커진 거잖아. 생성물이 커지니까. 그렇지?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그래서 생성물은 줄어야 돼. 대신 반응물은 올라요? 올라가야죠. 왜?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수소 올라가야죠. 수소는 3만큼 올라갈 때, 질소는 1만큼 올라가고, 암모니아 얼만큼 준다고? 2만큼 줄었는데 전과정보다 높아. 전과정보다. 알았니? 그래서 이 값은 평형이 깨지기 전하고 후가 똑같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절대 안 변한다.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 분모가 커야 되잖아. 머리가 크던가 하체가 줄던가. 이해가냐? 생능이 많든가 반능이 줄든가. 이러면 K가 Q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갔냐? 오케이? 자, 이 문제 봐봐. 압력과 평형이동 여기다 하나 써놓자. 뭐?
기체일 때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고차나 액체는 압력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거의 없죠. 알았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몰농도도 민감하게 따지면 액체 상태에서 몰농도 변합니다만, 기체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변하는 건 없다. 그래서 고차나 액체가 나오잖아요? 빼버리세요. 알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불균형 편형에서, 우리 불균등 편형에 보면, 고체나 액체는 몰농도가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빼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평형상수식을 쓸 때. 솔리드랑 L은 빼는 거다라고 배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억 안 나요? 이거 탄산칼슘 같은 경우 산화칼슘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알았어요? 이렇게 될 때 K 어떻게 쓴다고요? 이게 끝이라고요. 이거 빠진다고 배웠다고.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식이 평형에 도달해 있어요. 잘 봐요.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합어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압력은 평형상수를 변화를 줄 수 있냐 없냐? 못 준다는 거야. 평형상수식을 유일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온도라는 거지. 그럼 들어봐. 지금 얘들이 평형에 도달해 있거든?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압력을 키워. 그러면 이 혼합용액의 부피가 줄겠지. 이해가냐? 다시 압력을, 주변 압력을 키우면, 실린더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철 용기 이런 거 아니고, 압력을 키우면 부피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실린더 용기에 들어있는데, 주변의 압력을 키우면 부피가 줄 거 아니야. 입자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버리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진해지겠지. 그럼 농도가 옅어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고. 근데 옅어지려면 부피를 팽창시킬 수는 없잖아.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봐, 왼쪽은 입자수가 몇 개야 총? 화학 반응식이 4개고,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2개 쪽으로 가야 농도가 원래 상태로 간다니까. 부피가 확 줄어갖고. 농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이 바로 입자수가 줄는 방향밖에 없잖아. 부피가 줄어있는데. 다시 봐봐. 주위 압력을 약하게 했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 팽창하겠지. 그럼 농도가 확 떨어졌을 거 아니야. 입자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 어떻게? 원래 농도로 가려면 부피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입자가 많은 방향. 뭔 말 이해가니? 지금 얘기가? 가안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다 말을 만들라고. 화학 반응이 조건이 뭐예요? 평형에 있을 때 압력을 변화 준다면 그 압력 변화를 감소하는 거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압력이 세졌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고. 압력이 세지면 무조건 농도는 증가라니까.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이해가냐? 그러면 농도가 증가하면 안 되잖아. 원래 농도로 돌아가려면 입자수가 주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평형이 가고, 주변의 압력이 약해지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럼 입자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팽창하면 농도가 옅어지잖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진행해서 원래 농도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봐. 압력이 증가한다.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무슨 뜻이냐? 압력이 증가하면 혼합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죠. 압력이 증가하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원래 입자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면 어떻게 돼? 혼합 기체 몰농도가 증가하게 되잖아. 이렇게. 이해가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잘 봐. 르 사틀리의 원리에 의거 몰농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부피가 안 되잖아. 부피는 이미 줄어 있으니까. 부피가 지금 일단 줄어 있잖아. 농도가 세졌어. 그러면
혼합 기체 입자수가 어떤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부피가 줄었으니까 입자도 같이 줄어줘야 농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다시 얘도 봐봐요. 압력이 감소했다. 그러면 혼합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혼합 기체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될까? 혼합 기체의 몰 농도는 감소를 하죠. 그러면 감소하면 안 되잖아. 르 샤틀리에 원리에 의거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혼합 기체의 입자수가 어떤 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 이해 갔냐?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간 친구만 들으세요. 이해 안 가면 이거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니들이 결혼을 했어. 자식도 있어. 자식 한 6명 낳았어요. 와이프도 있고 8명의 식구가 가족이 잘 들어. 니들이 사업을 실패했어. 빚이 엄청 많아진 거야. 그래서 집을 바꿔요. 단칸방으로 갔어. 8명이 다 있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단칸방. 불리하니까 아들 둘은 이모댁으로, 딸 둘은 엄마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입자수가 어떤 게 유리해? 작아지는 게 유리하잖아. 방이 작아졌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압력이 세져서 부피가 줄면 입자수가 줄는 게 유리한 거라고. 방이 작아졌으니까. 그런데 성공했어. 집이 커졌어. 애들 다 불러야죠. 애들만 불러요? 엄마 아빠 불러요. 같이 살자. 응? 우리 애기들 받았으니까 이모 부부도 와서 살자. 방이 넓어져. 집이 커지면 입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이해를 한 친구는 이해할 거야. 이게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준다고. 그러면 입자수가 작아야 유리하다고. 방에 갖고 지금 방 한 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들어 살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여. 그치? 근데 잘 살면 집이 커지잖아. 그럼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간다. 이해 갔니? 자, 1번 르샤틀리 원리에 의하면 평형 상태에서 농도, 압력, 온도 변화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게 르샤틀리 원리야. 두 번째,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잖아.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느 쪽으로? 얘들아, 반응물 농도를 증가하면 하체 비만, 대두, 하체 비만, 정반응 우세. 다시 3번,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켜. 머리가 줄었어. 다시 정반응 우세.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라고. 이게 뭐였다고? Q값이야, Q값. K보다 이런 거지. K보다 크냐 작냐, 하체 비만 작아지는 거고 대두 커지는 거다. 이해 갔냐? 근데 하체 비만과 똑같은 말이 머리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하체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 갔어? 대두가 되는 과정은 반응물이 쪼가도 대두가 되는 과정이야. 이해 갔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자. 오케이? 자, 이제부터 이걸 그래프로 보는 거야.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니까 잘 봐야 된다. 자, 지금 식은 이렇게 써놨다. 질문한다. 너희들은 이들의 값을, 입자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개수를 잘 봐야 돼. 이거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커, 생성물 개수의 합이 커. 반응물이 크지? 그럼 내가 질문할게. 어디로 평형이 갈지 얘기하는 거야? 정반응, 역반응으로 압력을 키웠어. 그렇지, 방이 작아졌잖아. 압력을 줄였어. 입자수가 많아지는 거야. 뭐만 이해가? 다시 생각해봐. 압력을 키우면 부피가 줄게 되고 농도가 진해졌어. 옅어져야 될 거 아니야. 입자수가 주는 방향 쪽이 농도를 옅게 만드는 과정이잖아.
이해갔어요? 압력을 줄이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입자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팽창해 그럼 농도가 옅어지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상태 농도 돌아가려면 입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이해가냐? 자, 이 그래프 잘 봐. 얘가 누구야? 반응물. 얘도 반응물. 이거 생성물. 근데 그래프 어떻게 움직이나 봐봐. 생성물이 줄지. 반응물이 늘고.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하잖아. 역반응이 우세했을 때 Q가 어땠어? 대두. 기억나? 그게 역반응이잖아. 분자가 큰 거. 이해가냐? 그러니까 K보다 Q가 큰 거. 그렇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게 왜 생기냐? 봐봐라. 반응물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면 입자수가 많은 방향인데 아, 이거 압력을 낮춘 거구나. 여기 써준 거라고. 압력을 낮췄더니 저렇게 변했다고. 두 번째, 압력을 서서히 높여. 입자수가 어떤 쪽으로? 작은 쪽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생성물은 늘지, 반응물은 줄고. 이해가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건 하체 비만이잖아. K보다 Q가 작은 경우. 이해갔니? 그런 걸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 얘들아. 여기든 여기든 K는 일정한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모르는 거 대입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들아, 농도가 아니야 이거. 입자수야. 입자가 이렇게 변한다고. 그런데 봐봐. 이것도 입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들이 질소, 수소는 늘고 아모니아는 줄었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농도가 그럼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부피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분명히 압력을 낮췄기 때문에 여기 부피 팽창한 거야. 팽창한 상태에서는 질소, 수소에 해당되는 입자수가 많은 애들이 많아져야 농도값분의 농도값이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다고. 알았어요? 다시 압력을 서서히 높여요. 그러면 질소, 수소 얘들 개수가 큰 쪽의 반응물이 줄어야 돼요. 부피가 줄었으니까. 걔들이 많아지면 농도가 진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입자수가 많은 쪽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되고, 입자수가 적은 암모니아는 좀 늘어야 부피가 감소했을 때, 압력을 서서히 높여서 부피가 감소했을 때 농도값분의 농도값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았어요? 자, 보세요. 압력을 낮췄답니다.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농도가 희석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체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평행이 가야 된다. 압력이 높아졌으면 방이 작아졌다고. 입자수를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기 편하지. 자, 평형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어 부피를 2배 증가시켰어요. 부피를 2배 증가시키면 농도는 2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분명히. 맞죠? 그럼 안 되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 입자수가 늘어나는 쪽. 알았어? 그럼 입자수가 늘어나는 쪽이 지금 무슨 반응이니? 역반응이잖아. 역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돼? 머리가 커야죠. 그죠? Q값이 머리가 커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형상수보다 Q값이 커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평형상수보다 Q값이 커진다. 자, 압력을 높입니다.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 농도 확 커져. 2배로 커졌어. 어쩔 수 없어. 입자수가 적은 쪽으로 평행 이동해줘야 돼. 그치? 농도를 원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럼 입자수가 적은 쪽이 정반응이네? 하체 비만. 그럼 Q값이 줄어들어야 돼. Q값이 K보다 작아야 정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 아니냐. 이해가니? 그래서 Q가 K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봅시다. 압력에 따른 평형이 중에서 유의점이 하나 있어.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함정으로. 무슨 얘기냐?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한번 1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럴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똑같잖아요? 압력 영향을 안 받아요. 평형이 이동하지 못하죠. 입자수가 똑같은데 어디로 갈 거예요? 다시요.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똑같으면 평형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요. 이건 이해 갔죠? 됐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라는 거죠. 뭐냐? 야, 여기 시간 한번 봐봐. 2번에. 반응물 개수합 뭐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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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 맞지? 그럼 압력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얘 빼야죠. 고체인데. 고체인데 빼면 계수압이 안 맞아요. 얘는 1이고 얘는 2인 거죠. 이러면 압력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고체는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압력이 증가하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입자수가 작은 쪽. 알았어요? 그럼 압력이 감소하면 정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나는 거죠. 입자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이해 갔어요? 자, 3번에 별표 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이해를 해왔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요 듣고 이해가 가면 본전, 아니야 가면 플러스다, 안 가도 본전입니다. 알겠어? 근데 지금까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듣지 마세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아름아름 저거 그냥 알아듣겠는데,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못 알아들어도 본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플러스 알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인 즉슨 반응과 무관한 기체를 첨가했을 때 평형이 이동하느냐,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예요. 혼합 기체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 그런 얘가 강철 용기 이러면 뭐 기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강철 용기면 부피가 일정한 거 아닙니까? 커진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럴 때 제가 조건을 볼게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예요. 이렇게 강철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1몰, 질소가 1몰, 암모니아가 3몰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됐죠? 얘 전체 압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5기압이랍니다. 5기압.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부는 노랗다였어요. 그때 R은 상수니까 지우고, 온도가 일정화됐으니까 T도 지우고,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V도 지운다면 압력은 누구랑 비례한다? 몰수랑 비례하므로 5기압이면 얘는 몇 기압이다? 1몰이니까 1기압. 얘는 몇 기압이다? 1기압. 얘는 몇 기압이다? 이렇게 해서 5기압일 거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여기에 반응에 필요 없는, 상관없는 18조 헬륨을 집어넣습니다. 5몰을 집어넣습니다. 5몰을. 그럼 헬륨이 들어가는 순간 헬륨 5몰은 몇 기압이 된다? 5기압이 되어버립니다. 얘들이 압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헬륨 5몰은 그냥 5기압이 된다고요. 그래서 투입하면 전체 기압은 몇 기압이다? 10기압이에요. 지금 질소, 수소, 암모니아 압력이 변했나요? 안 변했다는 거지. 이러면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얘들이 부분 압력이 안 변했으니까. 이해 갔어요? 다시요. 이렇게 부피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요, 전혀 평형에,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헬륨을 집어 넣는데 이 빨간색의 압력이 안 변하는 거죠. 1기압, 1기압, 3기압으로. 그러면 얘는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압력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압력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형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혼합기체가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이러면 뭐냐면 실린더에 들었을 때요. 실린더. 자, 보세요. 이러한 실린더가 있고 여기가 피스톤이야. 피스톤. 외부 압력 얼마죠? 1기압으로 놨어요. 자, 질소가 1몰이고요. 수소가 1몰이고요. 암모니아가 3몰입니다. 여러분, 압력과 몰수는 비례하니까 이들 다 5몰이 합쳐서 1기압이 되려면 얘는 몇 기압? 0.2기압. 얘는 0.2기압. 얘가 0.6기압. 합쳐서 1기압. 여기까지 이해 없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굴 넣을 거라고? 잘 보세요. 헬륨을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얼마를 넣을 거다? 5몰을 넣을 거야. 그럼 부피가 2배로 커집니다. 입자수가 5몰에서 10몰이 돼버렸으니까 부피가 2배로 커진다고. 이게 왜 그러냐고? 자, 피부는 노랗단데 지금 R은 뭐 상수니까 빼자. 온도 일정하고 그 다음 봐. 압력이 일정해. 1기압은 여기도 1기압이라니까. 이래 버리면 몰수는 부피비야. 여기 5몰 있을 때 부피인데 여기 5몰 더 들어가면 부피가 2배로 커질 거라고. 그렇게 되면 봐라. 질소 여전히 1몰 있고 수소 여전히 1몰 있고 암모니아 3몰 있고 헬륨이 5몰이 돼버리면 얘가 0.5기압이 된다. 그럼 얘는 0.3기압, 얘는 0.1기압, 얘는 0.1기압. 니네 봐, 비교해봐. 얘들 압력보다 얘들 압력이 어떠니? 떨어졌지? 아니, 얘들만 보라고. 질소, 수소, 암모니아만 압력이 떨어졌잖아. 그럼 역반응 오세요. 얘들 바뀐다고, 평형이 깨진다고 이러면 혼합 기체지만 이렇게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를 집어넣으면 얘들의 부분 압력이 안 깨져요. 이때는. 근데 이렇게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변해버리면 생각해봐. 야, 얘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피가 V1리터인데 1몰, 1몰, 3몰이 있을 때 농도랑 부피가 2V1리터인데 1몰, 1몰, 3몰이 있을 때 농도랑 같냐고. 당연히 다르죠. 농도 희석된 거지. 얘들 입장에서는. 그럼 진해지려고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 근데 자기가 이거 이게 갔는데 그러면 플러스. 오케이 바리? 자, 여러분 요 식이 맨날 어떤 책이든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요. 요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몰 a 스몰 b가 스몰 c 스몰 d보다 크다면 얘가 입자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압력이 세지죠.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감소하잖아요. 농도가 증가해 버리잖아요.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뭔 말인지 알겠냐? 압력이 세면 입자수 적은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봐요. 가로축이 압력이 세지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생성물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생성물이 생기는 정도를 수득률이라고 한다고. 수득률. 수득률은 무슨 얘기냐면 정반응이 우세할 때 수득률도 커지는 거예요. 정반응이 우세할 때 생성물이 많이 나오는 비율이니까. 이게 수득률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생성물이 많이 생기면 수득률이 큰 거야. 그러니까 뭐야? 1번은 생성물의 개수가 작다면 압력을 크게 키워라. 압력이 세지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해 갔냐? 그러면 생성물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생성물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야? 알아? 몰라? 니네 봐봐. 야, 이렇게 생성물이 많아지면 K가 자꾸 증가하겠네. 맞지? 끄떡거리라고 그랬지 너 지금. 압력은 영향 안 주는 거라고. 다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요런 K인데 얘가
압력을 키웠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조금 더 큰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알았니? 이거 값 똑같아. 알았어? 동그라미 차이만 있지. 그런데 봐. 이제 얘 값이 얘 합보다 작아. 이게 더 작아. 그럼 압력을 키우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압력을 키우면 역반응이 우세해서 압력 키울 때마다 생성물이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럴 때는 압력을 낮추면 수등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압력을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이해가냐? 마지막은 뭘 거 아니야? 개수의 합이 같다. 영향 못 주는 거야. 스몰 A, 스몰 B가 스몰 C, 스몰 D랑 합이 똑같아. 그럼 압력은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띵 이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일단 너희들한테 그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봐봐. 반응물이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반쪽 반응만 볼게. 정반응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개라고 불러. 개. 이거 그냥 테두리야, 테두리. 이렇게 개가 일어나. 얘들은 요 화살표가 요거다. 평행이 이동합니다 라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라는 뜻이야. 이동하는데 요 세로축을 통과 시간에 배웠을 거야. 에너지 준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런 반응인 거지. 여기에 반응물이 몇 종류가 있던 이들의 합의 에너지 준위가 여긴 거야. 요걸 요렇게 써. H라고. H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야. 걔들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인데 몰라. 온도와 압력에 따라 지들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몰라. 이걸 이렇게 써. 엔탈피라고 표현해. 엔탈피. 알았어? 이거 모른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니까 생성물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들의 에너지는 여기. 아이고 직선도 못 그려요. 여기가 생성물의 엔탈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엔탈피의 차야. 생성물의 엔탈피 뒤에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이동을 해.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럼 얘들 입장에서 에너지 잃은 거잖아. 그 잃은 에너지만큼이 나온다는 거야. 밖으로 이렇게. 얘들 입장에서 에너지를 잃었어. 그러면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관측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온도계가 있는 거야. 온도계. 이렇게 열이 나왔으니까 온도계 눈금은 상승할 거 아니겠냐. 이걸 발열이라고 불러. 이해갔냐? 이게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니들 통과 시간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저게 사실은 엔탈피의 차만큼이 나온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열은 이렇게 얘기해.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야? 얻었다. 우리 입장에서. 쟤들 입장에서는 잃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도 있을 거 아니야.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이런 개 입장에서는 잘 봐요. 얘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준인데 반응물의 엔탈피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쯤에 생성물이 높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생성물의 엔탈피가 크네. 그래서 델타 H를 그에 보니까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것은 0보다 큰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상승해.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에너지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떠냐? 얘는 잃은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되겠지. 0보다 작다. 우린 잃었으니까. 얘는 받았다. 그래서 통과 시간에는 이렇게 놓고 열이 들어갔다라고 배웠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야. 잘 봐라. 누가 에너지가 높아? 반응물이 높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가역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이 기호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 꼴로 보자는 거야. 이 꼴로. 볼 때. 에너지가 동등해야 돼. 그러면 열을 어디다 더해줘야 돼? 여기다 더해주면 이거 동등해지지, 에너지.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봐라. 이 꼴로 놓으려면 열을 어디다 써줘야 돼? 여기다 써도 에너지가 똑같겠지. 이걸 쓸 줄 알면 여기는 100% 문제 다 풀어. 이해가냐? 다시 발열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거야. 걔들 엔탈피가 떨어지는 거니까 흡열은 반응물의 엔탈피가 낮은 거야. 그래서 둘이 같으려면 여기다 열을 쏘줘야 되고 얘는 여기다 열을 쏘줘야 에너지가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리고선 어떻게 하느냐? 잘 본다. 온도를 높인다라고 나올 거예요. 출제자가 온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이걸 높이면 돼. 그리고 농도처럼 했을 때 열이 높아졌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돼.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근데 얘는 열이 높아지면 어때야 돼? 낮추려면 정반응이 진행돼. 농도처럼 해석을 하고 농도처럼 얘가 많아졌으니까 줄이려고.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떨어뜨리면 정반응이 진행돼. 얘가 떨어지면 역반응이 진행돼. 그래서 보자. 얘 같은 경우 Q가 54.8이면 이렇다는 뜻이야.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구나. 이해가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 말 잘 들어봐. 온도를 높이면 젓갈색이 무색이야. 온도를 높이면 색깔, 이 혼합기체들의 색깔은 진해질까 옅어질까? 온도를 높이면 얘가 많아지는 거잖아. 열이 줄이려고 역반으로 간다고. 색깔이 진해진다고. 입자수는 늘고. 근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니들이 하이탑이나 이런 걸 좀 본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다. 이런 비커에다가 상온의 물에 두 가지 시험관을 이렇게 담궈. 이게 A고 B야. 이 안에는 N2O4랑 NO2가 섞여 있는 거지. 그럼 색깔이 이렇게 똑같이 온도가 동일하니까. 알겠어? 온도가 똑같으니까 둘이 색깔이 똑같을 거야. 근데 하나는 여기다 넣는 거야. 이 B롯이. 누구를? B를. 온도 어떻게 되냐? 높였지? 이거 온도 높이면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잖아. 그럼 이 색깔 어떻게 될까? 진해진다는 거야. NO2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의 비커에는 이렇게 뭐를 담아놔? 이렇게 얼음을 담아놔. 얼음. 온도를 낮추겠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A를 넣어. 그러면 얼음을 넣었으니 낮아지겠지.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가 돼서 얘는 색깔이 얘들보다 무색에 가까워. 이런 실험을 한 번은 볼 거야, 니들이. 이게 그 얘기야. 그럼 잘 들어,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반응물의 농도를 키우고 생성물의 농도를 줄이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농도가 있는데 이 반응이, 역반응이 진행이 돼. 얘처럼 역반응이 진행되면 누가 많아? 반응물이 많아지지. 그러면 그 하체 농도가 커지잖아. K가 어떻게 될까? 대답 못하면 죽어. 반응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K 값은 하체 비만이야. 대두야. 뭐야?
그지? 그럼 이거 줄어들어. 아, 줄어들어 했더니. 이거 뭐야, 이건? K 값이라고요? 야, 지금 현재 농도 대입한 거 아니야. K가 있는데 반응이 진행이 돼서 반응물 분모값이 커졌다고. 분자는 줄고 K가 어떻게 된 거냐고. K는 1.5. 그러니까 K가 변한다고 온도는. 아, 분모가 커졌다고. 그럼 K는 어떻게 된 거야? 아, 대분수가 이런 씨. 가분수 대분수도 몰라? 분모 커지면 분수가 커져 작아져? 어렵지. 그렇지. 수학이 어려워 원래. 아우 죽어라 씨 그지들아. 아니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되면 값이 커진 거 준 거요. 잉크하지 마 이씨 죽어. 다시. 야 이러면 온도를 낮춘 거지.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면 생성물이 많아졌지. 머리가 커졌다고 가분수가 됐다고. 그럼 K 값은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라고. K는 지금 평형 농도를 변화를 주는 거라고. 그 우리가 아까 배웠던 농도처럼 위를 더 많이 넣어서 얘가 초기 농도보단 좀 더 주는 그런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자체 평형 농도를 변화를 준 거라니까 그 자체에서. 그래서 반응물 농도가 커져버리면 생성물은 줄게 되고 그래서 K는 준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성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반응물이 적어지니까 K는 증가하는 거라고. 단순한 거라고. 얘는 그냥 화내는 거 아니야 얘들아. 긴장하지 마. 괜찮아. 야 문제 올 수도 있는 거요. 보고 싶대지. 보고 싶대잖아 지금 계속. 꺼지라고 한번 딱 보내. 사나이는 쾌기지. 보내 빨리. 꺼져. 안 되는구나. 좀만 기다려 자기 뭔지라도. 얘들아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해. 농도를 증가시켜서 걔가 반응을 해서 좀 줄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현재 농도에서 평형 농도에서 정반응이 진행되잖아. 반농분해 생농이잖아. 정반응이 진행되면 분모가 줄고 분자가 늘면 K는 늘어나는 거잖아. 알았어? 자 전체 K 값에서 생성물이 줄고 반응물이 늘어나 역반응이 진행돼. 그럼 K는 줄는 거죠. 반농분의 생농이라고. 위 지수 올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어린 값으로 보라고. 그게 빠르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이 문제를 틀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흡열이 뭐예요?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아요? 생성물이 높아요? 흡열은? 생성물이. 당연하죠. 열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이 뭐분의 뭐예요? 이렇게 줄여놔야지. 이해 갔죠? 그러면 온도를 높이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면 온도를 높이면 이게 커지면 무슨 반응 우세? 그럼 얘는 줄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K가 늘어요 줄어요? 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상 커진다고. 이렇게 평상수가 흡열은 온도를 높이면. 얼굴이 좀 빨개졌죠? 흥분한 거 아니라고. 어때? 차분해 붙였지 지금. 문자 왔을 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싹 내려갔어요. 발열은 어떠냐 봐봐. 잘 봐.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발열은 반응물이 있는데 생성물로 가면서 에너지를 잃은 거야. 잃은 거. 그 여기다 열을 쓴다고. 열을 이렇게. 생성물은 이게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온도를 높인다는 건 얘를 키운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역방이 우세되면 우리 K는 항상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값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응물이 커지고 얘가 주니까 K 값은 어떻게 될 거야? 줄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오히려 얘는 있잖아. 발열 반응은 온도를 어떻게 해?
이걸 낮춰야 이게 진행이 돼서 K가 커진다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거 봐, 흥분하니까 이러잖아. 부끄럽게. 뭐야?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지금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요식 잘 보세요. 흡열은 좌측 반응물 쪽에 열을 써줘야 되고요. 발열은 우측 생성물 쪽에 열을 써줘야 되는데, 그 열은 온도를 높이면 상승하는 거라고 해석하고, 온도를 낮추면 떨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해서 농도처럼 떨어지면 채우려고, 높이면 줄이려고 평형을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온도는 평형 상태의 농도에 직관합니다. 바로 줄고 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반응이 커지는 방향, 역반응이 진행되면 K는 줄게 되고, 정반응이 진행되면 생능이 커지니까 K는 늡니다. 자, 이 반응이 누구냐고 방금 전에 봤던 반응이 이거요. 자, 대부분이, 아니 100%가 그렇진 않지만 잘 들으세요. 반응물의 무질서도가 커요, 생성물이 커요? 개수를 보세요. 얘 개수 얼마입니까? 2죠.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정반응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니네 액체가 무질서도가 커요, 기체가 커요? 기체. 그럼 기체에서 액체로 오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발열이잖아요. 이게 발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쓴다고요. 무질서도가 감소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온도를 어떻게 했대요? 높였대잖아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응이 커지잖아요. 보세요. NO2가 반응물인데 얘가 커지잖아요. 얘는 줄고요. K 감소라고요. K 감소. 분모가 커지니까.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K1이라 하고 얘를 K2라고 한다면 이렇다고요. 이렇다고. 줄어든다고요. 반응이 커지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온도를 낮췄대요. 온도를 낮추면 이 반응이 진행이 돼야죠. 그럼 생성물이 많아지죠. 반응물은 줄고. K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겠죠. K가. 그런데 이 세로축은 농도란 말이야. 농도. 야, 1이 크겠냐 3가 크겠냐 K값. 어린값으로 K가 뭐분의 뭐요? NO2. 이번엔 봐야지. 얘를 말이야, NO2 농도의 제곱분의 N2O4란 말이야. 얘하고 누가 크냐고 물어봤으면 분모에 해당하는 애가 얘하고 얘잖아. 분모가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분자에 해당하는 애가 얘하고 얘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크면 얘가 더 크겠지. 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야, 이게 진짜 소마 수학 이런 거 아니냐 이거? K3가 제일 큰 건 이해가? 2번은 얘가 발열인지 흡연인지가 중요한 거야. 잘 봐. 주행진이 자동차 엔진 뭐라도 돼.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흡열이라고 써줬잖아. 그럼 열을 어디다 쓸 거냐고. 여기다 쓰라고. 열을 이렇게 반응물에다가. 저럴 때 야, 이거 K값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성물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온도 높이면 돼. 높이면 정반응 진행돼서 생성물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이해 갔냐? 다음. 얘는 뭐래? Q가 0보다 작대. 흡열이잖아. Q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야. 빨려 들어가. 그럼 열을 여기다 써야죠. 그래서 이 생성물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온도 높이면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얘 생성물을 많게 하려면 K값 어떻게 하면 돼? 자, 압력.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얘 많이 나오게 하려면. NO2. 압력. 높여야지. 압력을 높여야 개수가 주는 방향 쪽으로 갈 거 아니여. 얘는 압력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고민하고 있다. 또 고민하고 있다. 수용에겐만 어떻게 압력 영향을 주냐? 기체일 때만 통한다고 했더니. 이해 갔어? 자, 압력이 커지면 방이 좁아져, 작아져? 아, 좁은 얘기다. 씨. 좁아지든 작아지든 똑같은 말이잖아. 압력이 커지면. 미안합니다. 공감. 압력이 커지면 방이 작아지죠. 사람 수가 많아야 되겠냐, 적어야 되겠냐?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양이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다시 반응물의 개수압과 생성물의 개수압이 어떻대? 같대. 그럼 압력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얘들아, 이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잖아. 온도 높아지면 이거 무슨 반응 오세? 정반응 흡열. 맞단 말이야. 온도가 높으면 흡열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 맞다고. 온도 높이면 흡열반응이 정반응이 이동한다고. 정반응으로 가느냐 마느냐 물어본 거야 이건. 알았어? 자, 이제 응용을 할 거야.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배워왔어. 열심히 배웠어 얘들아. 괜찮아. 응용이라는 게 어디서 설명을 할 거냐면 내가 예를 할 거야. 하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르 샤틀리의 원리를 이용 가장 이 역사, 과학의 역사의 세기 중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시작은 불순했어 사실. 하보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와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를 르 샤틀리 원리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합성법을 제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든 걸 완결한 건 아니야. 제창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봐라. 암모니아를 얻고 싶은 거야. 무슨 반응 우세를 찾아야 돼? 정반응 우세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암모니아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이 암모니아를 많이 얻는 그 비율을 수득률이라고 불렀다고. 정확한 수득률은 뭐냐면 분모를 봐봐. 반응물이 모두 반응할 때 얘들아 이걸 뭐라고 그래? 완결됐다고 얘기했잖아. 1단에서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반응물이 모두 반응해. 0이 됐을 때 얻어지는 최대값 분의 모든 반응은 가역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얻을 수는 없잖아. 실험적으로 실험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생성물이 많이 얻어지는 율이라고. 효율. 무슨 반응이 잘 일어나야 돼? 정반응.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해봐. 반응물 정도 많이 키우면 되잖아. 반응물 많이 키워보면 정반응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 다음 생성물 만드는 쪽쪽 빼내면 되잖아. 이해 갔냐? 대신 0으로 만들면 안 되지. 이러면 정반응 잘 일어나지. 근데 이 얘기는 흡열이든 발열이든 다 똑같다는 거야. 어떤 반응이든 반응물을 키우고 생성물을 줄이면 다 정반응이야. 우리가 봐야 될 건 온도와 압력이야. 온도와 압력. 농도는 흡열이든 발열이든 반응물 많이 넣고 생성물 줄이면 무조건 정반응 잘 진행이 돼. 얘들아, 압력 어떻게 할수록 유리할까? 이거 얻어지려면. 압력을 방을 높일수록. 그래. 방을 좁혀놔야 될 거 아니냐. 압력을 높일수록 이건 유리해. 두 번째다. 무질서도 감소냐 증가냐. 감소지. 그러면 발열이네. 온도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에 열이 써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면 정반응으로 잘 가? 낮추면 돼. 그래. 저온 고압일수록 잘 일어날 거야, 얘가 평형이. 이해 갔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왜? 이럴 거니까 온도를 낮출수록 정반응이 잘 일어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잠깐 설명하면 암모니아를 이렇게 바락바락 왜 만들려고 했을까? 그때 정세가 중요한데 유럽의 정치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팀은 미국이 나오기 전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생성됐는데 아주 초창기 미국이야. 영국과 중국이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 화약 제조. 초석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추출하는 그 방법이 걔들만 알고 있었어. 영국이 나눠주는 대로, 화약을 나눠주는 대로 국가적 강대국 서열이 정리되는 거야. 도이칠란트는 게르만족이야. 게르만족이 어떤 애들이냐? 게르만족의 이동이 있을 때 로마군조차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 전투민족이거든. 축구 잘하잖아, 걔들 독일. 전투민족이야. 걔들 그래서 다른 인종차별 되게 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순화된 거지 엄청 심해. 지나가는 사람 막 망치로 때리고 이런 식이야 진짜로. 보시면 일부 우리나라도 그런 애 있잖아. 막 동남아시아 사람 무시하고. 극히 일부들이 그래. 대부분은 굉장히 젠틀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도이칠란드 공화국이니까 황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화약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전국에. 야, 화약 제조법, 암모니아 제조법 무조건 발견해내. 엄청난 포상을 줄게. 그때 하버랑 하버 와이프가 둘 다 화학자야. 연구소가 어려웠지. 근데 하버가 마침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 평형 이동. 그래서 이 사람이 와이프 몰래 연구를 하고 있던 거야. 와이프가 반대했거든. 이거 분명히 만들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니까 비윤리적인 짓 하지 마라. 그냥 망해도 우리끼리 망하고 그냥 끝내자. 어디 취직하고 그러면 되자. 이렇게 했는데 몰래 해가지고 얘가 성공을 했네. 그래갖고 기록을 보냈어. 당첨이 됐고 연구가 살아납니다. 무엇을 합성하려고 그들은 암모니아를 만들었냐고요? 자, 요게 누구냐면 여러분 톨루에니 벤젠고리에 메틸기 합성계. 근데 요게 누구냐면 니트로기거든요. 자, 톨루엔에 세 개의 니트로가 붙은 거죠. 뭡니까 이게? TNT예요. TNT. 폭약이라고. 그러니까 NOT 니트로기를 합성하게 시키기 위해서 암모니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공했네. 물론 이게 그냥 하버의 그 연구가 그대로 경제에 반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얘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점이라는 데가 있어. 압력이 마냥 높아서도 안 돼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고압을 때. 온도가 마냥 낮아서도 안 돼요. 왜? 온도가 마냥 낮으면 수득률은 되게 높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적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바로 촉매예요. 촉매. 촉매가 발견되면서 시간이 엄청 단축되고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화학공학에서 촉매를 하나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책 하나 잘 쓰면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러죠. 이광수의 무정. 엄청난 유망한 거예요. 1970년대가 60년대 막 그것 때문에 판권 싸움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고 막. 왜?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촉매를 발견하잖아요. 30대가 먹고 살아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로열티 엄청나게 받고. 큰 물에서 놀라. 큰 물에서. 어디 책을 만든 군악하는 사람들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죠. 6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선전포고 하기 한 달 전인가 하버 와이프는 자살해요. 이제 비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죠. 와이프 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쓰레기죠. 그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 누가 일으켜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일으키죠. 히틀러. 걔가 어떤 민족 말살 정책 폈어요? 유대인. 아이고 우리 하버가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호텔에 쫓겨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처음엔 좀 인정을 받았다가 걔가 갑자기 정치 노선을 딱 바꿔요. 자기 민족주의로. 그래서 쳐냅니다. 근데 그냥 쳐내면 말이 많으니까
그 오스트리아로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얘가 정보를 너무 알고 있는 애니까 딴 나라 가면 안 되잖아. 얘 그때 탈출할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다 탈출했거든. 하이델베르크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하이델베르크는 그날에 남았다. 보호가 탈출했거든. 보호가. 하이델베르크는 그냥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돌 맞아 죽어요. 이게 그게 나치 당원이 섞여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돌 맞아 죽어. 빈역에서, 오스트리아 빈역에서. 좀 그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슈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를 질소 비료로 바꾸는 바람에 수백만 명이 먹고 사는 거야. 한 헥타르당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질소 비료가.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경제적인 구역이 르샤틀리 원리에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은 끝났어. 잘 보세요. 수득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 온도, 압력 중에 농도는 제거됩니다. 왜? 농도는 반응을 높이고 생성을 낮추고 이러면 되니까 바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알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써 있는데 만약에 발열 반응이야. 그럼 어디에다 Q를 적는다? 생성물에 Q를 적어야 되겠지. 그럼 생성물이 많이 얻어지면 Q 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온도를 낮춘다 이거죠. 다음, 흡열이면 반응물 쪽에 Q를 적어야 되겠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정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 얘기예요, 얘기가. 두 번째, 압력. 계수가 얘가 높아. 얘가 작고, 그럼 압력 키워야 돼요. 작은 쪽으로 보내려면. 근데 얘가 계수가 높아. 얘가 작고, 압력 맞춰야죠. 그래야 계수 합이 큰 쪽으로. 둘의 합이 똑같아? 압력은 빼세요. 영향을 안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요 그래프가 독일 과학자들이 한 실험이에요. 진짜. 보세요. 공업적으로 쓰이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수득률이라는 건 정반응으로 잘 가는 비율이잖아요.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는, 그럼 효율이잖아요. 온도가 어떨수록 수득률이 높아져요. 낮을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일로 갈수록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아무리 많은 양을 얻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 범위가 400에서 600 사이에요. 적당 범위가. 600 이상 가죠? 돈이 많이 들어요. 고온을 만들려면. 두 번째, 압력을 키울수록 정반응이 잘 일어나잖아요. 압력을 키울수록. 그런데 경제적 가치는 200에서 400 사이에요. 500, 600이 넘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고압 만드는데 돈 엄청 들어가요. 알았죠? 그렇게 놓고 실험을 했는데 역시 가운데 있는 500이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걸로 잡았어요. 봐요. 500도씨 이상은 온도가 높아서, 그죠? 정반응이 가는 비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얘가 발열이다 보니까. 또 500도씨 이하는 참 수득률은 좋은데 시간이 참 아직도 여기 동쪽평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500도씨 정도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요 시간대 평형에 도달하는 요 값을. 근데 누가? 촉매가 그거를 확 단축시키는 거죠. 촉매가. 촉매로 예를 쓰거든요. 산화철을. 이걸 이제 거기 하버가 아닌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야, 이거 쓰면 더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알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점이라는 걸 잠깐 볼까요? 압력을 높인다. 고압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마냥 높일 수는 없었다. 온도를 낮춘다. 너무 낮춰요. 그럼 뭐예요? 경제적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촉매 존재에 400에서 600, 300 정도에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